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그림 그리기의 기초, 도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은 특별한 도구 없이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릴 수 있으니까 꼭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처음 그림을 그리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우선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 실행해 볼게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앱을 깔면 채색이 되어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들은 기존에 깔려져 있는 그림들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작업 중인 것들입니다. 이제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스크린 크기 P3의 스크린 크기 실행하면 아이패드 11인치에 해당하는 스크린 크기로 화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은 제가 작업할 때 주로 프로크리에이트 펜슬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러프하게 스케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6B 연필로 할게요. 지난번 화면에서 보니까 제가 회색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블랙으로 사용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도형이라고 하면 사각형, 삼각형,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림은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의 평면에 옮기는 작업이니까 옛날부터 화가들이 어떻게 하면 평면의 그림을 입체에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두 가지 룰을 발견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규칙에 의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원근법. 영어로는 perspective. 한자로는 토시. 원근법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5세기 도나텔로. 그때는 한 개의 소실점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하나에서 3개까지 소실점을 두고 원근, 가깝고 먼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사용하는 룰은 명암이라는 겁니다. 화가는 인위로 빛을 설정하고 밝음, 중간 톤, 어두움, 반사광, 그림자 표현을 해서 물체를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보통 직육면체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잡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세로선도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넣어서 이런 모양의 직육면체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을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화가에게 직육면체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화가는 원근법에 의해서 기준선을 잡고 그 기준선 끝 저기 어딘가에 소실점이라는 게 있어서 선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기준점을 잡고 선이 모인다. 선이 모인다. 여기도 기준점을 잡고
내 눈에서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과장을 하고 내 눈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조금 작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스케치 단계에서 벌써 그림에서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구는 어디에서 봐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동그랗게 보이는 원일 거예요. 그러면 원은 어떻게 입체를 표현을 하는가? 구를 입체로 표현을 할 때는 화가는 인위적인 빛을 설정해주고 그 빛에 따라서 밝음, 중간 톤, 그리고 어두움. 그림자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진하고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지금 제가 연필을 각도를 달리해서 연필의 느낌을 다르게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연필이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닿는 면적을 작게 하고 압력을 깊게 가하면 연필은 진하고 날카롭게 나와요. 닿는 면적을 많이 해서 연필을 높이고 일정한 힘의 크기로 이렇게 눌러주면 연필은 이렇게 일정한 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릴 때도 연필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어둠에 맞춰서 중간톤과 밝음을 표현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러프하게 표현을 해봤는데도 입체가 조금 느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캔버스 크기를 조금 조정할게요. 좌측 상단 갤러리 옆에 스패너 표시 클릭하시면 캔버스 있어요. 캔버스 아래에 잘라내기 크기 변경 클릭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떠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두 손으로 잡고 올리면 화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화면을 확대를 하고 완료 누르면 지금 다시 그리는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화가는 빛 방향을 의도적으로 설정해주고 캔버스,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 항상 같은 방향의 빛을 받는 물체를 표현해줍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캔버스 안에서 빛을 내는 물체가 있을 때 초라든가 전구라든가 그런 물체가 있을 때는 그 물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원기둥은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기둥의 입체를 표현하려면 원기둥의 단면, 시작과 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시점, 화가가 물체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화가의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위에 있다. 그러면 원기둥에 바닥이 보일 거고요. 근데 바닥 부분은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 위에 부분은 이렇게 윗면이 안 보이고 이런 곡선만 보이겠죠? 벽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면 원이지만 조금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형의 원이 보일 거고요. 바닥도 거의 비슷한 일정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윗면이 보일 건데 윗면이 조금 더 원에 가깝게, 타원이지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보이겠죠? 윗면이 보이고 아랫면은 곡선은 조금 더 둥글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체의 모양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원기둥을 그릴게요. 원기둥은 약간 위에서 보는 각도로 끝점을 잡아주고 둥글리는데 위에 둥글기보다는 살짝 더 둥글어요. 이렇게 그리는데 원기둥도 직육면체와 마찬가지로 소실점이라는 것을 두어서 스케치에서부터 원근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기준선 끝 어딘가에 소실점이라는 게 있고 그 소실점으로 원이 모인다. 더 둥글게.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러프하게 명암을 넣어볼게요. 빛의 방향은 아까 구의 방향과 똑같이 설정을 할 거고요. 좌측 상단. 그러면 윗면은 밝은 면일 거고 이 옆면은 중간 톤이 나올 거예요. 그치만 좌측은 더 밝을 거고 우측은 더 어둡겠죠. 그래서 어둠을 표현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 톤. 아까 구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가 빛을 여기에 빛을 받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을 표현해 줘야 돼서 여기 끝에를 살짝 굴려주는 느낌으로 눈에서 멀어지고 말려 들어가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암을 살짝 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옆면이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는 살짝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빛이 이쪽 방향으로 온다고 해서 이 물체만 빛을 받는 게 아니라 바닥도 빛을 받겠죠. 그러면 바닥에 부딪혔다 다시 올라오는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은 어두움이지만 어두움 속에서도 살짝 밝은 색으로, 그렇지만 채도는 어두움 속에 밝음이니까 채도는 낮은 밝음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이 이렇게 받다가 반사광, 다시 바닥에 치고 다시 반사가 되는 그 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밝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림자는 이렇게 생길 건데 밑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를 해서 밑면에서, 그리고 그림자의 시작 부분은 진하고 점점 흐려집니다. 그림자 잘못 표현하면은 그림자가 물체를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밑면 고려하셔서 잘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이 옆면에
꺾이는 부분에 가장 대비가 극할 것이고, 빛이 먼저 받는 부분은 밝지만 눈에서 멀어지고 거리가 있는 부분은 밝음 중에서도 살짝의 뒤로 가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채도를 조정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어두워지긴 했는데 제가 지우개 선택한 다음에 지우개 툭툭툭툭 치는 것처럼 해서 연필을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빛이 지금 앞쪽 좌측 앞쪽에서 온 걸로 설정이 됐는데 그림자가 뒤쪽 좌측에서 온 걸로 설정이 돼서 그림자 다시 명암은 지금 그림자 다시 이렇게 길게 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명암과 그림자 방향이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있는 어떤 물체를 그리든 기초적인 도형에 입각해서 스케치를 한 후 그림을 그려야 하고, 기초적인 도형에 입각해서 명암을 표현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도형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명암을 표현해서 입체적인 표현을 하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도형을 기초로 사물을 스케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암을 넣는 과정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러프하게 진행을 했는데, 완성된 그림은 아래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링크 보시고 연습하셔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